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양도 39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복숭아라는 의미의 도자가 되겠습니다. 복숭아라는 의미의 도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라는 의미의 도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1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복숭아라는 의미의 도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도화라고 하면 복숭아 꽃을 얘기하고요. 도화살 하면 남편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않는 여인이란 뜻으로 요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릉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연명의 글에서 나오는 말로 꿈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도원결의라고 하는 것은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유비, 관우, 장비가 결의 형제를 맺은 복숭아 농원에서 결의 형제를 맺은 사건을 얘기합니다. 도색이라고 하는 것은 옅은 핑크의 복숭아색이라는 뜻인데 현대 한국어에서는 실제 도색을 그런 의미로 쓰기보다는 섹슈얼한, 그러니까 성적인 어떠한 일, 그것도 조금 상대적으로 좀 선정적인 그런 의미의 성적인 일에 대해서 도색이라는 말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도선이라고 하는 것은 림프구를 얘기하는데요. 혀 밑이나 턱 밑에 목 쪽에 조성되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목유도원도라고 하는 것은 세종대왕 시절 안견이 꿈속에서 본 무릉도원, 이 앞에 그 무릉도원이 나왔었죠. 그 무릉도원을 갔다 와서 그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선도라고 하는 것은 신선이 먹는 복숭아를 뜻하고, 천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복숭아라는 뜻으로, 사실상 선도와 천도는 같은 것으로 보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도림 하면 서울 그 구로구 쪽의 동 이름이죠. 도림 또는 신도림이라고 할 때, 물론 이 도자는 이제 다른 도자를 씁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도림이라고 하는 것은 복숭아 밭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련자가 되겠는데요. 연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단어 첫 번째 나올 때에는 련이 아니고 연으로 읽게 되겠죠. 그래서 련이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에서 총 14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는데요. 연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불교에서는 이 연이 대단히 중요한 심볼로 사용되고 있죠. 연꽃 하면
연의 나무, 그러니까 풀의 꽃을 얘기하는 거고요.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연이 피어있는 웅덩이를 얘기하는데, 호수보다는 통상 작은 규모의 물웅덩이를 얘기합니다. 수련이라고 하는 것은 잎사귀가 넓고 꽃이 연꽃보다는 꽃잎이 좀 가느다라면서 수면에 보다 더 밀착된 형태의 연꽃을 얘기하고요. 목련이라고 하면 이제 나무에 피는 연을 얘기하죠. 백년, 그러면 이 연꽃 중에서 꽃잎 색깔이 하얀 것을 뜻하기도 하고요. 목련 중에서 꽃잎 색깔이 하얀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연근이라고 하면 이 연꽃이 피는 연이죠. 연의 뿌리로 통상 우리가 하얀색으로 중간에 구멍이 숭숭숭숭 뚫린 해서 반찬으로 해먹는 그러한 그 식물 줄기죠. 뿌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연잎이라고 하면 연꽃이 피는 연의 잎사귀를 뜻하고, 연밥 하면 꽃대 위에 생기는 벌집 모양의 말라, 그러니까 꽃이 지고 난 뒤에 마른 부분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 연밥이라고 하는 말은 연잎밥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연잎밥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사찰에서 그 약식처럼 만든 음식이나 또는 이제 쌀밥을 연잎으로 싸서 도시락처럼 지참할 수 있죠. 연잎째 이제 찔 수도 있고요. 이거는 연잎이 가지고 있는 그 항생 성분 때문에 밥이 쉽게 쉬지 않는다는 특성을 이용을 한 아주 대단히 흥미있는 그 지참 저장 방식에 들어간다. 단기 저장 방식이죠. 로 볼 수 있고요. 장화홍련전이라고 하는 것은 장화와 홍련을 주인공으로 하는 우리나라 고대 소설류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모양이라는 의미의 모자가 되겠는데요. 이 모양이라는 의미의 모자는 간혹 이런 모양 모자 이외에 나무 목자가 들어가는 모양 모자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유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해서 총 14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양이라는 의미의 모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통상 모양하면 눈에 보이는 외부로 표출된 모양새를 주로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양하면 전체적인 틀, 형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외모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라는 의미인데 실제 모양 자체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모양과 외모는 사실상은 같은 말로 보실 수 있습니다. 면모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 밑에 용모라는 말이 있죠. 용모처럼 얼굴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면모라는 것이. 그러나 이제 면모는 용모와 달리 용모는 순수하게 얼굴 모양이란 뜻인데 면모는 얼굴 모양이라는 말 이외에
전체적으로 풍겨지는 이미지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변모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변하는 것 또는 변한 모양을 얘기하고요. 미모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얘기합니다. 전모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모습을 뜻하는데 통상 전모라고 하면 어떤 사건의 배후 관계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흐름과 그 결과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밝힐 때 주로 쓰는 말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풍모라고 하는 것은 풍채와 용모를 함께 어우르는 말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새에 치중을 한 모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속에 있는 마음을 나타내는 심자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한 9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고 있는 단어 및 그 상대 개념의 한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조성이 되고 또 파생되고 확대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